안녕하십니까, 정동환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한 8년 동안의 마라톤 끝에 마무리된 국책사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지 문제와 환경 문제로, 그리고 나중에는 예산이나 안전 문제로 곳곳에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난하게 마무리는 잘 됐습니다. 무난했다는 건 그 뒤로 이어진 국책사업들에 비교했을 경우 그렇다는 건데요. 특히 인천공항이 개항하고 2년 뒤에 있었던 전라북도 부안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 문제는 아예 그 계획 자체가 무산된 경우였죠. 벌써 10년 전 일이지만 우리나라 국책사업 갈등의 역사에서 가장 격렬하고 뜨거웠던 갈등 사례로 기록된 부안 방패장 유치 문제. 그 시작은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직전이었습니다. 이거 정부가 제정신이 아니군요. 제정신이면 핵발전소니 핵폐기장이니 만들 수 없죠. 신부님, 이거 어떻게든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제정신 차리게 해야죠. 역대 주무부처들이 그동안 핵발전소를 어떻게 지어왔습니까? 막연히 안전하다는 주장만 내세우면서 공개적인 토론은 피하고 검은 돈으로 주민을 회유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끌어온 거잖아요. 이번 기회에 버르장머리를 아주 고쳐놔야 합니다. 수경스님, 안 그렇습니까? 시대착오적인 일이죠. 근데 이런 몰상식한 일을 도대체 어디서 꾸민 겁니까? 산업자원부와 한수원은 총대만 맸을 뿐 사실상 정부가 꾸민 일입니다. 그렇다면 비민주적이고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결정된 이번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을 백지화하고 결국은 핵발전 중심의 위험하고 시대착오적인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는 기회가 되어야겠군요. 물론입니다. 하루빨리 태기를 해서 규탄 대회를 엽시다. 최 사무총장께서 수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서둘러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범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문 신부님, 수경수님, 그리고 또 누가 중심에 서면 좋을까요? 많잖아요. 박원순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박경조 녹색연합 공동대표. 영덕군, 울진군, 영광군, 고창군 4개 지역 주민들까지 합세를 해줘야 모양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건 미처 생각을 못했군요. 그리고 이런 건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되도록 서둘러서 진행합시다. 아직은 참여정부의 정식 출범 전이었던 2003년 2월 5일, 정부가 공동담화문 하나를 발표했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후보지로 동해안 지역의 명덕군 남정면과 울진군 근남면, 서해안 지역의 영광군 홍농읍과 고창군 해리면 등 총 4개 지역을 적격 후보부지로 선정한 것이다. 그러자 담화문 발표 바로 그 다음 날, 핵폐기장 백지와 핵발전 추방 반핵 국민행동이란 단체가 출범한다. 문규현 신부를 비롯해 수경 불교환경연대 대표, 최열 환경연합 사무총장, 박경조 녹색연합 공동대표, 박원순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등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문규현 신부, 이분은 민주화 운동을 하시더니 이제 반핵 운동까지 하시나? 제주들도 좋아요. 어떻게 정부가 담화문 발표한 지 하루 만에 41개 시민단체들이 모이죠? 사람들 모아다 조직해서 운동 벌이고 그런 일들이야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 정부도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20일 후면 참여정부가 뜨는데 우리가 이 마당에 어떤 대응을 합니까? 그렇긴 하군요. 우선은 좀 지켜보기로 하시죠. 그럴 수밖에 없겠군요.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이 2월 25일, 그러니까 정부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후보지 발표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 시기였다. 물러나는 권력의 한계 상황이었던 것이다.
2003년 2월 6일 연합뉴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국내 41개 시민환경단체는 6일 핵폐기장 백지와 핵발전 추방, 반핵 국민 행동을 결성하고 정부의 핵폐기장 건설을 백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핵 국민 행동은 이날 낮 서울 동숭동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결성식을 갖고 발표한 출범 선언문에서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자 모였다면서 반핵 국민 행동은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핵폐기장 건설을 백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가 너무 세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참여정부가 정식으로 뜨지도 않은 상황에서 너무 결기가 넘쳐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수위원들도 당혹스럽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요. 일단 앉읍시다. 예. 그런데 이 때가 안 좋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하필 지금 정부가 그런 발표를 할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정부하고 인수위하고의 교감은 전혀 없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산자부나 과학기술부,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꾸준히 진행을 해오던 일이라서. 그러니까 담화문 발표 문제가 우리한테는 좀 깜짝 놀랄 만한 일이긴 하지만 정부에서는 통상적으로 진행하던 업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거 뭐지요? 예,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예.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라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나 연구소가 있는 한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는 건 맞지요? 예. 사람이 먹으면 화장실을 가야 하듯이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한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설명하니까 쉽네요. 언론이나 이 보고를 통해서 들어보면 반핵 운동단체가 주장하는 게 좀 심하다, 그런 느낌도 들고. 사실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 역시 지금까지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계속해서 정부와 상대를 해왔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죠. 그러니까 서로의 카드를 읽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담화에 대해서도 빠르게 강하게 대응한다. 그런 셈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다 대고 한반도 평화까지 위협한다고 나오는 건 좀 심하지 않나 싶고. 고준이 핵 폐기물 처리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대응도 강하게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고준이? 이 고준이라 상고 나온 사람이라 기술은 잘 모릅니다. 일단 지금 느껴지는 감은 이렇습니다. 취임하고 나서도 원자력 문제 가지고 한동안 시끄러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가 가지고 가야 할 원자력 로드맵, 이것도 좀 저한테 그때그때 체크 좀 해주십시오. 바쁘겠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뭘 알아야 면장도 하지요. 겸손의 말씀이십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독서대를 개발해서 특허청에 실용신안 등록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의 일은 독서대 개발해서 특허 내는 거하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다를 것 같고. 이명박 정부의 첫 난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 시위였다면 노무현 정부의 그것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 문제였을 것이다. 물론 이때까지는 누구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문제가 온 나라를 뒤흔들게 될 줄은 몰랐었다. 용어 좀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사실 부안 방패장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어떤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학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표준화된 용어로 통일하기로 합니다. 예컨대 핵발전소나 핵폐기장이라는 용어는 원자력 발전소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라는 말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정부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소위 인센티브라는 걸 주죠. 국가에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감수해야 할 피해에 대해 일종의 보상입니다. 2003년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방패장하고 연결을 해요? 어떻습니까, 박 장관님? 일단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양성자 가속기가 운영되면 연간 경제 가치가 3조 원가량 되니까 지역 발전에는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는 있죠. 예, 바로 그겁니다. 지역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선물이 간다면 후보 지역 주민들도 위로가 될 겁니다. 물론입니다. 사실 지금 후보지로 올라와 있는 지역 주민들도 하나같이 그 주장 아닙니까? 나라에서 필요한 국책 사업이라면 주민들은 뭐든지 받아들여야 하느냐고요. 그럼 지금 곧바로 경제수석실과 상의해서 대통령님께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양성자 가속기를 주자고요. 예, 대통령님. 기초과학이나 첨단과학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면서도 국가적으로도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큰 보탬이 될 겁니다. 좋은 생각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싫다는 방패장이 우리 동네로 들어온다면은 뭔가 다른 선물도 같이 들어오는 게 맞지요. 예, 양성자 가속기라면 선물치고는 썩 괜찮은 선물이 될 겁니다. 그건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윤 장관님, 예, 대통령님, 말씀하십시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분, 여전하시지요? 예. 오늘 들어오면서도 봤습니다만 한 달째 저러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시위도 시위지만 단식 시위를 하고 있어서요. 무기한으로 저렇게 버티면서 방패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안 하면은 끝까지 간다는 건데, 이게 목숨을 걸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방패장이라고 하는 걸 굳이 핵폐기장이라고 부르는 것만 봐도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끝까지 가보겠다. 방패장에 목숨을 걸까 싶긴 합니다만 지금은 방패장, 나중에는 원자력 발전소까지 없애라고 할 게 분명합니다. 참,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예? 민주화 운동했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아서 된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런데 취임한 지 불과 2달 지난 지금 날 보고 아주 비민주적이고 비과학적인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방패장 문제는 수만 가지 지엽적인 일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다른 부분까지 끌어다 비판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좀 당혹스럽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참여정부가 뜨기만 하면 산자부가 방패장 후보지 선정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군사 독재 정권하고 다를 바 없이 밀어붙이기다. 이래 나오니까 별 생각이 다 듭니다. (2003년 4월 20일경) 10개 부처 장관들이 발표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라는 공동담화문에서 정부는 방패장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소위 선물도 준비했다.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지원금 3천억 원, 한수원 본사 이전, 양성자 가속기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이었다. 이제 공은 후보 지역으로 넘어간 것이다. 그런 한편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에서는 무엇이요? 그런 게 방패장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줄줄이 꾸러미 선물이 들어온다는 것이요? 그렇다니까요. 막말로 대대로 물고기 잡아먹고 살아오셨는데 새만금 때문에 그것도 안 되시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시느냐고요? 에이, 안 그래도 그것 잠시 심란하제. 이장님,
심란해 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두고 보세요.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방패장 꽉 무는 지역은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겁니다. 천지 개벽이라. 우리 위도가 개벽을 한다. 그거 이제 시방?